여 두다, 그리고 여 버리다.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의미 차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 두다, 놓다, 같은 의미라고 제가 동영상 만든 게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 의미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두다는요, 먼저 책을 책상 위에 두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자, 이때 의미는 보유,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유라는 건 어렵게 말하는 단어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핸드폰은 집에 있어요. 있다, 확실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 두다, 이 의미는 보유,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케이크를 사뒀어요. 김밥을 만들어 뒀어요. 선물을 미리 사뒀어요. 한국어를 배워뒀어요. 시험 공부를 해뒀어요. 먼저 이 파란색 세 가지의 의미는요, 지금도 케이크, 김밥, 선물이 있어요. 사서 보유하고 있고요.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배우다, 공부를 해두다 라는 이 초록색 부분은요, 지금도 공부를 해서 머리에 기억에 있어요, 남아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여 두다는 보유의 의미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여 버리다인데요. 먼저 버리다의 의미만 확인해 보면 쓰레기를 버리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다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을 없어지게 하다.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의미가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로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실수로 찌개에 소금을 많이 넣어 버렸어요. 이건 실수했어요 라는 의미. 다음, 참지 못하고 그만 화를 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라는 의미도 같이 있고요. 다음, 남자친구와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완전히 끝났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헤어져 버렸어요도 후회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죽어버렸어요는 후회해요, 안 해요, 이런 감정의 표현은 없어요. 완전히 끝나다라는 결론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숙제를 끝내다, 여 두다와 여 버리다 모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숙제를 끝내뒀어요는요, 숙제를 끝내고 끝낸 공책, 아니면 파일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숙제 끝내버렸어요는 완전히 끝났어, 완료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문법 중에서 헤어져 버렸어요, 죽어 버렸어요처럼 완료의 의미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찌개에 소금을 넣어뒀어요. 이것도요, 찌개에 소금을 넣어 버렸어요. 같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넣어 버렸어요는요,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수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후회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수, 후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다면, 찌개에 소금을 넣어뒀어요는요, 생각을 했어요. 찌개에 소금을 넣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행동을 했어요. 찌개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밥을 먹다.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뒀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어 버렸어요. 자, 여기 밥을 먹다만 보면 먹어두다, 먹어버리다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여기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느냐? 앞에 있는 표현들 설명이 중요해요. 자, 밑에 먼저 볼게요. 나는 다이어트를 해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먹어서 실수로 먹어서 후회해요 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용돼요. 하지만 위의 문장 밥을 많이 먹어뒀어요는 오늘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배가 고플까봐 일부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밥을 먹어뒀어요 라는 겁니다. 배우다. 배우다도 할 수 있어요. 배워뒀어요. 배워버렸어요. 하지만 앞에 설명이 달라요. 설명이 중요해요. 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기술을 배워뒀어요. 이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실수로 도박을 배워버렸어요. 중학교 때 술과 담배를 배워버렸어요. 나쁜 것을 배워서 후회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후회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다도 같아요. 집을 사뒀어요. 사버렸어요. 모두 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뒀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두다를 쓰는 거고요. 홈쇼핑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또 물건을 사버렸어요. 갑자기 실수로 물건을 사서 후회해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다는 보유,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버리다는 실수해요. 후회해요. 완료된 문장도 있지만 실수, 후회 이 두 가지 의미는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완료는 죽다, 헤어지다 정도 완료의 의미를 전달하지 특별히 완료의 의미만 많이 전달하지는 않아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뒀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여기에서는요. 해버렸어요가 맞아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조건을 보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후회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결혼을 해두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 놓다 설명한 동영상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어를 배워뒀어요. 한국어를 배워버렸어요. 이때는 배워뒀어요가 맞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구를 잘못 만나서 도박을, 부정적인 것을 배워버렸어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 사람 앞에서 울어뒀어요. 울어버렸어요. 울어버렸어요입니다. 울어서 후회해요. 이런 의미. 책상 위에 선물을 사뒀으니까 열어봐. 책상 위에 선물을 사버렸으니까 열어봐. 자, 의미는요. 사뒀으니까 열어봐. 이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선물 산 것을 후회하지만 넣어줄게. 이렇게는 선물을 사버렸으니까 열어봐.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후회하는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다음, 사람을 때려뒀어요.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후회해요. 든든하게 밥을 먹어뒀어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버렸어요. 먹어뒀어요가 더 좋아요. 든든하다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만 밥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후회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내일 시험인데 술을 많이 마셔뒀어요. 술을 많이 마셔버렸어요.
시험인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많이 없죠? 실수를 해서 후회를 했으니까 마셔버렸어요가 맞고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뒀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버렸어요. 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예요. 해버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다음, 마스크를 싸게 미리 사뒀어요. 마스크를 싸게 미리 사버렸어요. 자, 여기서는요, 싸게 미리 사뒀어요가 더 좋아요. 물론, 마스크를 싸게 미리 사버렸어요를 하려면, 이건 뭐, 완료 정도의 의미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실수 후회에 버렸어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뒀어요. 이거 사용합시다. 다음,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사뒀어요.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사버렸어요. 여기선 비싸게 사버렸어요가 더 좋아요. 비싸게 사두다. 사두다는 계획을 해서 산다. 그럼 비싸게 사지 않을 거예요. 보통 싸게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뒀어요.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실수로 넘어졌어요. 라는 의미. 2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뒀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 버렸어요. 공부해 뒀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여 두다, 어여 버리다는요. 밑에 동사만 보면 모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명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명을 잘 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